안녕하십니까? 소쿨극장의 재미있고도 기이한 옛날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내용은 배달은 형제에게 남긴 부친의 유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옛날 관동지방의 강릉부에 황보라는 복성에 이름이 인준인 한 벼슬아치가 있었다. 벼슬은 고을 군수에 이르렀고 나이는 많았으며 재산은 누만금이나 있었고 특히 산수유람을 즐겼다. 슬아에는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이름은 개선이었다. 개선은 약간의 재주와 식견은 있었으나 남에게 베푸는 일은 자기 종아리에 터럭 하나 뽑으면 되는 일도 하지 않았다. 군수는 늙음하게 첩을 얻었는데 나이 70이 넘어 첩에게서 다시 아들 하나를 얻어 이름을 개술이라 하였다. 군수는 개술을 보옥처럼 사랑하여 잠시도 곁을 떠나지 않게 하니 개선은 항상 불만스러운 마음을 품었다. 목숨의 길고 짧음은 운명이라. 군수가 우연히 원인 모를 병에 걸려 죽을 지경이 되었다. 개술의 어미는 자식을 안고 울면서 호소했다. 영감께서 만약 돌아가시면 우리 모자는 장차 어디에 의지해야 합니까? 군수는 슬퍼하면서 말했다. 자네 모자의 처지를 알고 내 미리 생각해둔 것이 있네. 그리고는 상자 속에서 조그만 두루마리 하나를 꺼내 주었다. 이것은 곧 자네 모자의 목숨을 살릴 보물이니 잘 간수해두게나. 개술이 15살이 되면 반드시 명철하신 사또가 부임할 것이네. 그때 이것을 증거로 관아에다 소장을 바치면 살아날 방도를 얻을 것일세. 개술의 어미는 울면서 이것을 받았다. 그리고 얼마 안 되어 군수가 세상을 버렸다. 개선은 아버지의 죽음을 애초부터 애통히 여기지 않고 안팎의 가산을 제 마음대로 처리했다. 장례를 치른 뒤에는 개술 모자를 보는데 아무런 감정이 들어있지 않았으니 길거리의 돌멩이처럼 여겼다. 개술 모자에게 옷이나 밥을 주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심지어 이들을 집 바깥으로 내몰고 안채에는 살지도 못하게 했다. 개술 모자는 분통했으나 어찌하겠는가 동네 입구에 버려져 있던 허름한 초가에 들어가 개술의 모친이 삭바느질이나 빨래 등 동네의 굳은 일을 도맡아 하여 겨우 목숨이나 보전할 뿐이었다. 무정한 세월은 흐르고 흘러 개술의 나이가 어느덧 15살이 되었다. 그 어미가 소장을 가지고 관아에 가서 아전에게 알아보니 신임 사또 이 씨는 여러 고을을 맡았으며 판결도 엄정하다고 했다. 이에 개술의 어미는 곧 소장과 함께 두루마리를 바쳤다. 사또는 그것을 펴서 한참을 보더니 물러가 기다리라고 하였다. 조그만 두루마리를 유심히 보니 그 속에는 정자관을 쓰고 검은 수염을 기른 한 노인이 그려져 있었다. 그 곁에는 한 젊은 여인이 어린아이를 안고 있었는데 억울한 사연을 알리고자 하는 모양 같았다. 사또가 아무리 반복하여 생각해도 그 뜻을 깨달을 수가 없었다. 한참을 생각하다가 목이 말라 사동에 차를 가져오게 했다. 그런데 차를 가지고 오던 사동이 실수로 끓는 찬물을 두루마리에 떨어뜨렸다. 사또가 매우 놀라 급히 일어나 두루마리를 햇볕에 쬐 손으로 문지르며 다시 두루마리를 자세히 살폈다. 두루마리 속에는 은은하게 글자 모양이 있었다. 마음에 매우 이상하여 벽에 걸고 촛불로 비춰보았더니 개미 크기만한 깨알 같은 작은 글씨가 빽빽하게 쓰여 있었다. 두루마리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었다. 저 황보인주는 재배하며 밝으신 사또 앞에 아뢰나이다. 제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장남은 비록 나이가 30살을 넘었으나 형제끼리 우애하는 정을 몰라 제 아우를 길거리에서 지나치는 사람과 같이 여긴답니다. 그런 연유로
제가 개술 모자를 염려하여 이렇게 번거롭고 시끄러운 일을 만들어 싸우니 굽어 살펴주시기를 바라옵니다. 우리 집 후원에는 조그만 정각이 있는데 내 벽은 모두 진흙으로 발라져 있습니다. 다만 작디 작은 창문이 있는데 그 남쪽과 북쪽 벽장에는 은 몇천 냥을, 동쪽과 서쪽 벽장에는 금 몇백 냥을 두었습니다. 은은 어린아이 모자에게 주어 살아갈 방편으로 삼게 해주시고 금은 눈 밝으신 사또께 바치고자 합니다. 사또는 다 읽고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궁리하다가 한 꾀를 내어 즉시 개선을 불렀다. 그리고는 온화하게 말했다. 자네는 형이 되고서도 사랑으로 아우를 다스리지 못해 이런 원통함을 아뢰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으니 진실로 개탄스럽도다. 그러나 송사 문제는 반드시 양쪽의 형세를 살펴 화평하고 온당하게 처리하는 것이 이치에 당연하니 내일 아침에 내가 몸소 자네 집에 가서 살펴보리라. 개선은 사또의 분부를 듣고 집으로 돌아왔다. 다음 날 아침 사또는 황보씨 집으로 갔다. 문 앞에는 실버들이 좌우로 늘어서 있고 맑은 시내는 잔잔히 흐르고 있었다. 사또가 말을 멈췄다가 다시 가려 할 때 갑자기 집주인을 맞는 형상을 지으며 급히 말해서 내리더니 두 손을 모아 읍하면서 사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하며 이같이 조심스레 하기를 두세 번 하다가 천천히 가는데 그것은 마치 동행이 있어 같이 가는 것 같았다. 문 앞에 이르러 또다시 사양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대문 안으로 들어갔다. 대청에 이르니 개선이 미리 사또의 자리를 대청 가운데 마련해 놓고 읍하면서 오르기를 청하였다. 사또는 또 사양하는 형상을 짓다가 대청에 올랐는데 정중앙에 앉지 않고 정중앙 곁에 한자리에 앉으니 마치 높은 어른을 옆에서 모시고 있는 모습과 같았다. 그리고 서로 문답하는 듯이 오직 분부를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다가 끝에 가서는 입을 닫고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러더니 이내 개선을 불러 말하였다. 내가 자네 집에 이르니 문 앞에 용모가 이러하고 의관이 이러한 어떤 노인이 웃는 얼굴로 나를 맞이하였다. 내 생각에 이 노인은 자네 부친의 혼령으로 나를 가르치고자 나타난 것이 아닌가 싶다. 자네는 장남으로 가사를 마땅히 주관해야 할 것이니 내 아우 개술과 다툴 필요가 어디 있겠냐마는. 그런데 내 아우가 무척 가난하니 그것 또한 생각하지 않을 수도 없는 것이다. 자네 집 후원에 있는 작은 정각은 자네에게는 별 중요한 것 같지 않으니 아우에게 이것을 주면 아우는 살아갈 수 있을 것 같구나. 그러니 자네가 그것을 아우에게 주고 거기에 있는 물건은 비록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라도 간섭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쓰는 것이 어떠하겠느냐. 개선은 마음속으로 비록 재산의 반을 떼어주라고 해도 거역할 수 없는데 작디 작은 집 한 채쯤이야 어찌 감히 거역하랴. 라고 생각하고 즉시 서약서를 써서 바쳤다. 사또가 두 사람을 데리고 후원의 작은 정자에 가서 주변을 돌아본 뒤에 개수를 시켜 남쪽과 북쪽의 벽을 허물게 하였다. 그랬더니 갑자기 눈처럼 흰 은자가 어지럽게 떨어졌다. 은자를 상자에 넣으니 가히 몇천 냥은 됨직하였다. 또 동쪽과 서쪽의 벽을 헐어내니 벽 속에서 좋기 몇백 냥은 될 것 같은 황금 부스러기가 나왔다. 개선이 이것을 보니 가슴은 찢어졌으나 어쩔 수 없어 흙으로 만든 인형처럼 우두커니 서 있었다. 개술은 100번 절하며 그 문을 거두고 사또를 따라 나와 처분을 기다렸다. 내 선친께서 정각을 주라고 가르친 것은 이 금운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금은 내게 준다고 하셨지만 내가 어찌 이것을 받겠느냐? 이 금운을 가지고 모자가 서로 의지하고 산업을 경영하여 내 부친이 황천에서 남긴 부탁을 저버리지 말아라.
그런 다음 사또는 관아로 돌아갔다. 다행하게도 개선 또한 전에 잘못을 깨달아 형제가 서로 아끼고 조심하여 가업을 지켰다. 지금도 강릉 인근에는 황보 씨의 자손이 면면이 이어져 있다고 전해진다. 증명하는 시가 있다. 형제끼리 어찌 우애하는 정이 없어. 늙은 아비에게 마음 호소하게 하였나. 만약 밝은 사또의 온전한 처분 아니었다면 황보씨 자손은 반드시 무너졌으리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참고문헌 및 자료 출처 소개에 올리겠습니다. 편자미상의 조선 후기 작품 양은천미가 모본입니다. 이것을 이신성 교수와 정명기 교수가 현대 한국어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오늘 들려드리는 이야기는 한글판 양은천미의 내용입니다. 한국민속 대백과사전,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그리고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간송미술문화재단에 기사와 사진, 그림을 빌렸습니다. 청남 권영안 홈페이지에 기사와 그림을 빌렸습니다. 지역의 문화, 한국인의 통과 의례에서 관혼상제 3-7일 동안 걸어두는 금줄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조선시대 화가, 신윤복, 김준근, 조영석 그리고 김윤보의 그림 몇 점을 빌렸습니다.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에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크라우드픽, 핀터레스트, 픽스타, 1238F, 픽사베이, 그리고 PNG트리에 사진과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소쿨극장은 일주일에 3번, 매주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전 10시 전후에 이야기를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셔요.